인라이튼 TV 강량입니다. 아, 마지막이 될 뻔했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 탄핵당하면 저도 이제 유튜브를 그만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도저히 걱정이 돼서 그냥은 못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 3일 대선 전까지 제 나름대로의 노력을 담아서 유튜브를 연장하겠습니다.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죠.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제 판단으로는 한번 제가 유튜브에서도 윤 대통령에게 당부한 적이 있는데 잡았던 키를 풀어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고삐를 더 땡기고 집판사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구속 취소해서 관사로 돌아왔지만 거기서 더 활동폭을 좀 넓혀서 간접적으로 국민들과 접촉도 늘리고 이래가지고 더 고삐를 쪼았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마지막 이틀로 인해 가지고 헌법재판소의 그 재판관들의 판단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명분은 더 이상의 국가적 혼란을 막자. 그리고 이 판사들도 사실 이 좌익 그 악령들의 본진이 움직이진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워낙 이제 8대0 그 탄핵 인용을 장담해왔던 터라 그렇게 이제 나서진 않았는데 그게 이제 잘못돼 가면서 막판으로 가면서 이제 드디어 그 본진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심지어 윤 대통령까지도 좀 판단이 좀 흐려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지나간 건 할 수 없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다시 유튜브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금이라도 이제 윤 대통령께서 상황이 굉장히 안 좋고 이 친구들이 아마 이제 그 형사 그 내란범으로 이제 기소된 형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이제 감옥에 이제 넣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러면 이제 운신의 폭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이제 장애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래도 메시지는 전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저는 국힘당의 그 대선 주자들로서는 그 이재명이 몰고 가는 이 회오리 바람을 잠재울 수 없다고 생각이 많이 들고 그만큼 지금 진지가 깊게 되어 있고 이게 지난 몇 달 동안에 보시지 않았습니까? 진짜 그 진지의 그 깊이가 아주 깊고 그리고 이제 소위 북한이나 중국 같은 소위 그런 어떤 그 거대한 세력들까지도 같이 움직이는 것 같아서 여간 힘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그 국힘당의 그런 어떤 참 논란거리가 많은 정치인들이 이제 나서서는 이제 성부가 날 수 없고 제 생각에는 한덕수 지금 권한대행 국무총리께서 잘 안 나시려고 그럴 거예요.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은 그 수고를 했고 또 고통도 많았고 했는데 국가와 아마 이제 그분도 다 파악을 했을 겁니다. 이제 저 사람들이 소위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종교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할 정도로 소위 그 북한 김일성 민족주의 주사파 세력과 그리고 이제 그 남한 내에서 좌익을 쭉 이어왔던 그 남한 내에서 이들을 추종하는 그런 어떤 세력과 지금 자유대한민국 소위 건국 이승만 대통령을 추종하는 자유대한민국의 애국시민, 자유시민, 국민, 시민 늘 사이에 지금 거의 종교전과 같은 그런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한덕수 총리도 느꼈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마지막 이제 소위 그분의 애국심은 의심할 여지가 없고 그리고 지난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총리가 되신 다음에 이제 그 새벽에 버스를 타고 하루 일을 힘들게 시작한 사람들과 같이 하면서 버스에 탄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그 버스 노선이 이제 합리적인가 하는 것부터
그때 놀랐습니다. 두 번째는 잼부리에 가가지고 너무 엉망진창으로 전북도지사가 해놔 있는데 그건 이제 늦은 거를 어떻게 뭐 안타까운 마음에 하다 보니까는 그 똥덩어리가 있는 화장실 청소를 손으로 하시더라고요. 그 얼마나 그거는 진정성이 없는 사람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덕수 총리만큼 물론 하버드대학 그 박사 학위도 있고 최고의 지적인 기능적인 그다음에 직능적인 직무를 다 하신 분이고 이분이 이제 또 노무현 대통령 때 국무총리를 했었고 두 번째 국무총리이자 그리고 또 전라도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진정성, 확장성, 그 다음에 능력 면에서 그분만한 사람을 따라갈 수 있는 대한민국 내에 어떤 인원도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나온다면은 이재명 쪽 더불어민주당은 아마 어마어마하게 긴장하고 물론 뭐 어마어마하게 저항하겠죠. 근데 그 방법밖에 없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이제 그 한덕수 총리가 나올 수 있도록 전 국민이 우리 자유애국시민 그리고 이제 국힘당에 있는 국회의원들 모두 똘똘 뭉쳐서 그분이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소위 1년 또는 2년의 그 헌법 개정을 전제로 하는 대통령직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출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야 한다는 게 제 이제 결론입니다. 그런 상황을 위해서 이제 좀 더 이제 국민 개봉을 위해서 이제 대선 때까지 이 유튜브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이 문재인이나 이재명이나 굉장히 다른 컬러 같고 지금 우리 그 윤 대통령의 계몽령에 의해서 한 몇 가지 아주 좋은 성과는 얻었습니다. 하나가 뭐냐 하면 전 세계적으로 국제 여론이 과연 한국이 좀 무슨 일이 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관심 있게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내부 문제에 있어서 가지고 이념 문제를 이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국민들이 지금까지 보십시오. 어떤 언론이나 어떤 사회단체 지식인들도 소위 그 팩트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대장동, 백현동 이런 팩트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지 그것이 어떻게 이념 문제와 결부돼서 소위 김일성 민족주의 주사파들과 결부된 그런 한청년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그 어떤 그 주사파 세력들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사건과 연결시켜서 얘기하는 바가 없었습니다. 이것도 뭐 굉장히 아무튼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만큼 이제 소위 언론이나 매스미디어나 이런 지식인이나 그 교육계, 그다음에 학계, 뭐 심지어 이제 뭐 재판부까지 이렇게 잠식되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번 사건으로 상당 부분 많은 한국 국민들이 개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이제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그래서 전체주의자는 말입니다. 전체주의자는 좌익 전체주의자들은 전체주의라는 것이 전체가 하나가 되는데 그 하나가 이제 머리가 나와서 수령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재명에 대해서 지금 뭐 다른 그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좌익 세력에 있는 사람들은 덤빌 수가 없어요. 덤비는 척을 할 뿐이죠. 근데 뭐 이런저런 어떤 뭐 모양새를 갖춰 가지고 선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이제 경선을 하면 잽도 안 됩니다. 그냥 뭐 이거는 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소위 북한에서 하는 투표처럼 뭐 80, 90 몇 프로 이래 나오는 것을 우리 사회에서는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쇼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재명에 대해서 문제가 드러나면서 지금 소위 비명이라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그 이재명이 지금까지 숙청해 왔던 비명계 사람들이 조금 운신의 폭이 넓어졌어요. 운신의 폭이 넓어진 것은 국민들이 국제사회가 이재명에 대한 북한과 이재명과의 연결 그 다음에 중국과 이재명과의 연결에 대한 관심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운신의 폭이 커졌는데 그것도 쇼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체주의자들하고 어떻게 협상하는가, 그러니까 How to Negotiate Communist라는 책을 오래전에 한국전쟁 이후에 쓴 이제 미국 학자가 있는데 그거 보면 이들은 거의 매뉴얼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스 레니즘에 있어가지고 저희 이제 그때 이제 뭐 레닌이 했던 국가혁명 그 책 안에 다 있어요. 어떻게 선전선동하는가, 어떻게 양떼와 같은 저
어리석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혁명의 분위기로 몰고 가는가 하는 거, 그걸 이제 또 다른 하나의 그 전체주의자였던 괴벨스가 받아가지고 히틀러를 만드는데 1등 공신이 됐거든요. 그런 레닌, 괴벨스, 전체주의자들이 썼던 선전선동술을 그대로 이어가가지고 지금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 친구들은 우리가 지금 법적으로 하자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법에 저촉될 말을 한마디도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동대문을 가는데 이건 진짜 동대문을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동대문을 간다고 얘기를 하면 그쪽 같은 류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를 나는 시청에 간다로 암호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상징, 코드, 심벌 이런 걸로 해가지고 모든 법망을 다 피해가면서 자기네들끼리는 아주 합일된 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죠. 그게 얘네들이 하는 어떤 뭐 지금 갑자기 드러난 그런 문제가 아니고 상징 조작, 언어 조작, 이슈 조작, 그 다음에 뭐 인물 조작, 조작에 능통한데 이게 이제 갑자기 이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그게 이제 소위 그 코뮤니스트부터 마르크스 레니니즘부터 해가지고 스탈린, 그 다음에 이제 저쪽에 이제 전체주의자 뭐 파시스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게벨스 이런 전체주의자들이 대중선동을 위해서 이미 다 매뉴얼화 시켰던 것들을 여기서 이제 현실화하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우리 국민들이 그런 어떤 역사적 기록이나 그런 사실들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그게 학습 효과가 있어가지고 다 거기에 대해서 방어를 칠 수 있는 방어적 민주주의, 레벤스테인이 얘기했던 방어적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우리의 자질이나 능력이 되면 저놈들은 완전히 사기꾼으로 몰려가지고 도저히 기득권 또는 이제 소위 이 사회에 발을 붙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때 100년 전에 통했던 그 선전 선동이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이제 통하는 겁니다. 플러스 이제 소위 선전 기술, 과학 기술도 발전해가지고 소위 디지털, 소위 전체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소위 SNS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그 과거의 그 선전 선동술이 업그레이드된 그런 상황이 이제 돼 있는 거죠. 이들 한번 보십시오. 왜 내가 이렇게 걱정을 하냐면 여러분들도 다 느낄 겁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플러스 좌익들의 의회 지금 뭐 그렇게 해서 여러 번 29번 30번의 탄핵을 시도했는데 의회를 잠식하고 있는 좌익 의원 수가 국회의원은 말입니다. 살아있는 하나의 헌법기관이에요.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 헌법기관이 하나하나가 아주 엄중한 헌법기관인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플러스 그 좌익 국회의원들은 하나로 지금 뭉쳐있지 않습니까? 192명이에요. 그러니까는 300명 중에 192명이 저쪽이고 지금 그 의회 입법 권력 하나만으로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갔는데 플러스 이재명이 대통령 해가지고 대권까지 잡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홍콩 얘기를 많이 하는데 홍콩하고도 또 다릅니다. 홍콩은 이제 언제죠? 2019년에 그 소위 송환법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는 데모하다가 문제가 되는 그 소위 그 사회적인 그 선동을 하는 우익 인사들을 잡아다가 중국 땅에 데리고 가가지고 중국에다 강간시키다는 게 송환법 아니에요? 난리가 났죠. 200만 명이 튀어나오고 뭐 난리가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다 두드러 패고 뭐 안 되고 억누르고 그 다음에 뭐가 됐죠? 국가보안법을 만들었잖아.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소위 집회, 시위, 언론 이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뭐 시위를 주동하고 이러면은 뭐로? 테러범으로 몰아가지고 어디로? 중국 본토에 데리고 가지고 감금시키고 영원히 소위 자유의 땅을 밟지 못하도록 그렇게 억제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선거법을 개정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소위 중국 그 소위 그 공산당에 충성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국가관 이런 걸 다 보고 이제 입법을 할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어떻게 된 거예요? 전부 다 중국 공산당원이나 뭐 이런저런 결부된 사람들이 이제 홍콩을 다 지배하게 돼 있는 거죠. 플러스 한번 지금 가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이제 살고 있나? 뭐 별일 없잖아. 뭐 그냥 뭐 홍콩 뭐 아름다운 홍콩 잘 돌아가대? 아닙니다.
서서히 해서 이제 다 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거법 개정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완전히 이제 장악을 한 다음에 매년 지금 중국 본토에서 홍콩으로 몇 명씩 넘어옵니까? 살금살금 4, 50만 원씩 들어온다고요. 들어오고 1997년 그 홍콩 반환 이제 얘기될 때부터 해가지고 홍콩의 부자들은 이미 다 빠져나갔고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시드니, 밴쿠버, 토론토 살기 좋은 데로 다 갔죠. 거기 다 땅값 올려놓고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게 이제 1, 2년에 걸쳐서 된 게 아니고 벌써 뭐 한 30년 전부터 홍콩 문제는 와 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서서히 이거 터져가지고 이제 홍콩은 완전히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잠식이 당한 그런 나라가 돼. 더 이상의 이제 홍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어떻게 되겠어요? 더 홍콩 같지 않은 모습으로 이제 퇴락해 가겠죠. 어떻게? 서서히. 아무튼 그런 식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거는 홍콩과도 다르죠.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분장하게 아무튼 뭐 그래도 이제 소위 군 출신 대통령들이 소위 근대화를 성공시켰고 잘 살게 됐고 그다음에 그 잘 살게 되니까 중산층과 지식인층이 늘어나면서 자유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확고한 어떤 그 지적 체계가 형성이 돼 있고 했는데 이제 소위 김대중 정권부터 시작해가지고 좌익 정권이 들어오면서 야금야금 도식해가지고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완전히 꽃이 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이런 지경까지 이제 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소위 안토니오 그람시아가 얘기하는 사회적 진지, 그 진지 구축 위에 이제 어떻게 합법적인 시민 사회를 통한 소위 체제 변혁 이게 이제 거의 눈앞에 이제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특히 우리는 주사파 김일성 민족주의 이런 세력들이 지금 이제 그 정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홍콩과도 또 다르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그러니까 거의 뭐 북한화 한다고 보면 맞습니다. 빨리는 안 하겠죠. 천천히 하겠지. 그런데 보십시오. 홍콩이 법 딱 세 개로 저렇게 자빠졌는데 이들이 장악한 입법부 그다음에 행정권까지 장악하고 사법부는 벌써 잠식이 됐고 삼권을 다 장악한 사람들이 어떤 법을 못 만들겠습니까? 국민이 저항해봐요? 그건 뭐 경찰들이 그냥 냠냠거리고 이제 입맛 다시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게시타포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법 한 5개만 바꿔도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 우리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이 체제는 넘어갑니다. 그대로 넘어갑니다. 끽소리 못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거의 벼랑 끝에 서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진보라는 말도 이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진보라는 거 참, 프로그레시브를 번역한 게 뭐 진보 이렇게 되는데, 뭐 발전을 지향하는, 개혁과 발전을 지향하는 건 좋죠. 보수, 이런 보수라는 말은 소위 이제 그 청교도 혁명을 일으켰던 그 올리버 크로멜, 그러니까 소위 1688년 명예혁명으로 영국이 입헌 민주주의화 되기 이전부터 보수라는 것은 쭉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입헌 민주주의, 그러니까 1688년 명예혁명 전에도 소위 휘그당이 정당이 있었고 토리당 정당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영국 의회에서는 정당 활동이 그 전부터 이제 있어 왔기 때문에 소위 토리, 그 횃불당이 지금 이제 소위 보수당을 이제 컨저러티브 보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다음 휘그당은 자유당이죠, 자유당. 근데 자유당을 진보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보수 진보 같이 뭉뚱그렇게 개혁 보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은 내용으로 이제 쓰여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좌익들이 이제 이 진보라는 이념을 갖고 굉장히 장난을 많이 치다 보니까 일반 지식인들도 이제 굉장히 이 보수 진보에 대한 구분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점 밀리다 보니까는 사회가 급하게 발전하고 과학 기술이 올라가고 시민들에 대한 어떤 그 처우 개선이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는 소위 대중이 소위 그 뭐 주권을 가진 국민이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는 이 보수라는 것이 점점 더 왜곡되고 소외돼서 그 의미에 대한 그 부가가치가 이제 상실돼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소위 이 책을 한번 보시죠. The Conservative. 이거 아무튼 명저죠. 보수를 향한 아주 기본적인
그 소위 바이블 같은 책입니다. 보수의 정신, conservative mind. 이건 이제 러셀 커크라는 미국 학자가 썼죠. 1953년에 나온 책입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이제 소위 보수의 사실은 그 프랑스 혁명에 대한 리프렉션, 고찰을 쓴 그 에드먼드 버크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보수가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보수의 시저로 돼 있죠. 왜냐하면 에드먼드 버크는 소위 자유당, 휘그당 정당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관념으로 본다면 보수나 진보 이게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보당 그 이제 자유당 출신의 에드먼드 버크가 프랑스 대혁명에 대한 성찰을 쓰고 그에 대한 판단을 낸 게 소위 보수주의의 소위 근본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보수주의의 시조는 에드먼드 버크라고 보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러셀 커크도 제일 많이 다룬 게 그 에드먼드 버크의 보수주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미국의 보수주의, 미국을 만들었던 그 파운딩 파더들, 존 애담스라든가 알렉산더 해밀턴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물론 소위 그 프랑스 혁명 이후에 프랑스 백작 출신의 소위 미국의 민주주의를 쓴 소위 알렉시스 토커빌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마지막 챕터에 러셀 커크는 Who is conservative라고 묻습니다. 누가 보수주의자인가? 근데 첫 번째 보수주의자의 그 명단이 뭐냐면 소위 그 명분이 뭐냐면 초월적 존재를 믿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을 믿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주의가 되려면 첫 번째 소위 하나님 신과 나의 관계가 이제 성립이 돼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이제 보수주의는 이 사람이 묻는 거는 뭐냐면 소위 자유에 대한 해결적인 이제 자유죠. 상대의 자유를 인정해주면 자신의 자유도 그만큼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자유에 대한 소신, 자유에 대한 책임,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 이런 것 그걸 이제 제대로 잘 알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전통과 관습 이런 것이 있으면 소위 급진적인 사회 변혁을 막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소위 경제적 평등에 대한 부인, 경제적으로 사람은 평등할 수 없다. 사람은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사회는 질서가 있다. 질서가 있으려면 어떤 종류의 소위 질서를 형성하고 있는 계급이 존재한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완전히 이제 뭐 혁명적인 분위기, 무정부적인 분위기로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초월적 존재를 믿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 좀 더 불가. 이건 소위 근대적 꽁수당 벤자민 꽁수당이 얘기했던 그 근대적 개인하고 딱 리치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14세기에 소위 그 위클리프 승인 옥스포드의 위클리프 칼리지가 있죠. 위클리프 승인이 나와서 처음으로 그 소위 캐톨릭이 장악하고 있는 소위 그 아주 집단화되고 기획되고 소위 계급화된 종교 의식을 깨고 처음으로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개인이 서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운동을 룰라드 운동이라는 데 벌린 첫 번째.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의 이제 소위 새벽별이라고 합니다. 물론 나중에 아주 처참하게 이제 보복을 당하죠. 그 다음에 이제 15세기에 그걸 받아서 얀 후세, 체코의 이분도 이제 화형당해서 종교개혁의 새벽별, 얀 후세는 종교개혁의 횃불. 그리고 한 7, 80년 있다가 1517년 마르틴 루트가 나와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소위 이제 만인사제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신과 개인의 관계를 일체시키고 그것을 보편화시키는 하나의 이제 어마어마한 종교적인 개혁이 일어나는 겁니다. 신이라는 것은 곧 우리 마음의 양심과 도덕심입니다. 그러니까는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자기의 양심과 도덕심을 잃어버리면 그 사회는 존재를 하지 않는 거죠. 근데 보십시오. 좌익들의 보통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상황이
이 사람들은 소위 양심이 없어요. 양심. 그다음에 도덕심이 없죠. 왜 모든 것을 정치화해가지고 정치를 도덕화해요. 그러면 다 죽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특히 그 공화국 이제 근대 국가, 소위 근대 공화국 체제를 갖고 있는 인민민주주의든 자유민주주의든 소위 명분이라는 것은 다수의 힘으로 논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다수결에 의해서 이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데 얼마나 많은 다수결의 피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다수결의 결정이 완전히 도덕이 돼버리면 그 다수결에 끼지 못한 나머지들은 다 가는 거죠. 죽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전체주의라는 사회는 소위 그러는 거예요. 다수의 전체의 의지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수령이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토를 달고 반대 의사를 내면은 그 사람들은 잉여인간이 되는 거죠. 언제든지 처분하고 말살시켜도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앞서 이제 제가 얘기했던 어떤 그 소위 우리나라는 지금 대한민국은 인간, 국민, 시민과 민중, 인민, 민족이라는 개체들 간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한 게 바로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점진적인 개혁을 통해서 사회가 굉장히 그 혁명적인 분위기로 무정부적인 분위기로 갈 수 있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항상 오래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자기가 생각하는 법안의 결과가 어떻게 파급 효과가 날 건가를 여러 번 심사해보고 심의해보고 결정을 하는 것이 옳다 하는 것이 이제 보수주의의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입법 이제 독재에 의해서 뭐 심지어 뭐 행정부의 강요들도 지금 탄핵을 당하고 뭐 입맛이 안 맞으면 뭐 검사들도 탄핵을 당하고 이렇게 되는 분위기. 이거는 그 사람들은 아무튼 이게 민주주의라고 뭐 민주주의는 입에 달고 삽니다. 뭐 어떻게 뭐라 그럽니까? 저기 사막의 골짜기에서 타는 목마름으로 너를 불러본다. 민주가 어디 여자의 이름입니까? 민주가 어디 뭐 곰보빵 이름입니까? 이거 엉망진창. 그 민주주의라는 그 참 뜻을 모르고 하나의 이걸 보통 명사에 개체화해가지고 그냥 상징적으로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하나의 선동 도구로 쓰고 있는 다 민주주의라 그러죠. 이게 무슨 민주주의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이들이 이제 그 소위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석 달 동안에 이제 계몽령을 통해서 국민들이 이제 소위 관찰을 한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이거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보수주의라는 것은 정말 괜찮은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라는 사회가 특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파운딩 파더들은 15세기, 16세기에 그 소위 캠브리지 대학이 그 소위 개신교, 영국의 개신교가 프리턴의 온상이었습니다. 근데 캠브리지 대학의 그 시내에 캠브리지 처치라고 교회가 큰 게 있는데 거기가 퓨리턴의 헤드쿼터였는데 퓨리턴들도 그 소위 급진파, 중도파 그 다음에 보수파 이렇게 세 파트가 나눠졌는데 급진파들이 소위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을 가서 미국을 건설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캠브리지 대학 임마누엘 칼리지 출신의 존 하버드가 있었고 그 존 하버드가 자기가 갖고 있는 장소를 기증하고 재산을 기부해서 지금 하버드 대학을 1648년에 만드는 겁니다. 이 급진파들은 완전한 성서주의였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 살아야 된다. 거기에 무슨 토 달고 응용하고 이러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르소독스했죠. 그런 사람들이 미국을 가서 건설을 했기 때문에 미국의 퓨리터니즘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 영향을 이제 받는 거죠. 지금도 굉장히 세상이라는 것은 시간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어떤 이런저런 어떤 주변 환경이 변하면 같이 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미국이라는 사회도 소위 300년 전에 그렇게 파운딩 파더들이 와가지고 건설하고 지금까지 발전해가지고 지금 이제 세계
지배하는 하나의 경찰 국가 또는 패권 국가 또는 지도 국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지금 많이 미국도 변했죠. 그렇지만 그 근본은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는데 사람들 트럼프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많이, 그러니까 지나가면 금방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깊이 있는 이해를 못하고 하니까 이제 트럼프 지금 관세 문제로 지금 굉장히 머리가 아픈데, 관세 문제는 조금 저도 개인적으로는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관세 문제가 그 주가 아니고 트럼프의 딱 그 주 목표는 뭐냐면 세계 전체의 에너지 패권을 잡아서 그 에너지 패권 하에서 소위 미국이 지도 국가가 되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중국을 이제 소위 아웃시키고 그 외에 분쟁 지역에 있어 가지고 분쟁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트럼프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그 알래스카에 대해서 한국도 오라 그러고, 그 다음에 저쪽에 덴마크 보고 그린란드 팔으라 그러고, 그 다음에 파나마 운하에서도 파나마 우리가 이제 다시 갖고 간다 그러고,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쉘 가스를 비롯해가지고 알래스카나 저쪽 그린란드의 가스를 다 파이프로 연결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전 세계 네트워크를 이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 파이프를 만들어가지고 그 소위 천조국, 전 세계 국방비를 다 합친 것보다 많은 나라가 국방으로 지켜주는 나라의 파이프를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안 건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파이프라인에 이제 소위 시큐리티도 딱 보장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소위 그 세계 지도를 한번 보면 북극해가 녹아서 북극해가 이제 열립니다. 그러면은 정 안 되면 파이프가 너무 멀면 소위 이제 알래스카나 어떤 시애틀이나 LA에서 LNG 선을 큰 탱크 우리가 만들 수 있잖아요. 한국이 지금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게 뭐냐면 가장 큰 수소 그 LNG 선을 만들 수 있는 최고 국가고, 그다음에 소위 군대에 필요한 군사 물자도 구축함 이런 데에서 최고 국가고, 그다음에 쇄빙선도 북극을 가려면 쇄빙선이 필요하죠. 쇄빙선도 잘 만드는 그런 최고의 조선 국가예요. 그러니까는 눈독이 들어오죠. 박근혜 정부 당시 때 트럼프 1기 때 트럼프가 셰일가스를 뽑아가지고 일본하고 협상을 많이 했어요.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더 마음에 들 수 있는데, 일본에다가 그 액화수소나 그 LNG 이걸 만드는 그 소위 석유 정유 대단지를 만들려고 할 때 일본은 지진 때문에 이게 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디로 올라 그랬냐면은 우리 남해안 쪽으로 올라 그랬어요. 그게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때 이제 제가 그 박근혜 정부 때 제가 기한을 해가지고 올린 그 기억도 있습니다. 그걸 제일 먼저 다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베링해나 저쪽으로 해가지고 파이프를 안 와도 돼요. 큰 유조선으로 담아와가지고 어디 우리 남쪽에 고성, 그 다음에 저기 부산부터 여수로 이어지는 그 남쪽에 어마어마한 에너지 석유 정유 단지를 만들면 모든 소위 생산과 에너지의 패권은 우리 쪽으로 올리는 거야. 그렇게 되면 중국이 우리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동남아도 우리 눈치를 봐야 되고, 더 이상 말라카 해협을 통해 가지고 중동에서 에너지 갖고 안 와도 돼요. 이게 소위 트럼프의 대전략입니다. 저는 트럼프 1기 때 그걸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아무튼 트럼프가 문매를 맞고 있는데, 잘못하면 좀 크게 이제 일이 번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그래도 이 친구가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어떻게 할 건가 한번 이제 두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조마조마하지만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생각이 있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인이고 또 행실은 좀 약간 비기독교인 같지만 그 내부는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큰애가 CPEC 갔다 왔다 그러는데 미국에 저도 이제 그 CPEC 그 다음에 CPEC 재팬, CPEC 코리아 이걸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은 갖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보수주의가 자유보수 애국 시민들이 그렇게 시민단체들이 연결이 돼서 일본, 한국, 대만, 미국, 그다음에 이제
홍콩은 너무 아쉽습니다. 이제 홍콩에 기대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호주 이렇게 연결이 되면 그게 어마어마한 참 시큐리티 라인이 될 수 있다고 이제 아직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 내에 세 가지 종교가 지금 서로 아주 막 사생결단을 하고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한 종교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소위 그 김일성 민족주의, 소위 그 이거는 뭐 북한의 어떤 이념 체계인데 이거는 뭐 공산주의 사상하고도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소위 주체 사상이라는 것은 그 김일성이 완전히 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연결을 시켰냐면은 소위 이제 그 낭만적 민족주의, 그러니까 로맨틱 내셔널리즘이라는 게 독일로 와서 일본으로 전해져서 일본에서 이제 소위 중국과 한반도에 다 들어왔다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낭만적 민족주의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cultural national, 문화적 민족주의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에 있는 우리 머릿속에 상당히 아무튼 조선 500년 그 이전 뭐 고려 시대부터 해서 우리 한반도가 뭐 그렇게 뭐 빛깔찬란한 뭐 먹고 사는 잘 사는 나라도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랬나, 아니면 반도적인 속성에 의해 가지고 만약에 대륙의 중심에 있었으면 이 나라한테 급탈당하고 저 나라한테 당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딱 저 유라시아 대륙의 마지막 그 애 고추같이 오래 달려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면에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지배를 많이 피하는데 굉장히 좀 유리했다는 면도 있어요. 그리고 뭐 75%가 산이라 뭐 뺏어 먹을 것도 별로 없어요. 뭐 곡산지대도 없고,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게 뭡니까? 인간밖에 없어요. 그 인간이 지금 성공을 한 거지. 그래서 맨날 옛날부터 교육을 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고, 부모가 그렇게 희생을 하면서 자식은 교육시키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너무 뭐 지금 지나치게 가가지고 뭐 4세 유치원 애들이 뭐 지금 고시를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 이제 그 물질주의에 빠지다 보니까는 좀 머리 좋은 아이들이 뭐 의대 아니면 법대 가가지고 나중에는 뭐 아주 그 질 나쁜 변호사가 되고, 또 한쪽은 뭐 그냥 자기만 아는 뭐 그런 어떤 의사가 되는 뭐 이런 사회가 될까봐 굉장히 무섭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우리가 쭉 내려왔던 그 우리 고유한 우리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이거 참 한국적이에요. 다른 나라는 우리라는 표현이 없어요. 우리 엄마, 우리 아들, 우리 나라, 우리 친구, 이 우리라는 표현, 이게 이제 굉장한 칼출한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소위 그 낭만적 민족주의, 그 문화적 민족주의 얘기하는 소위 민족, 피를 나눈 혈족적 민족이라는 것은 소위 그 나시용인데 네이션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후쿠자와 유기치가 제대로 번역을 해서 그게 국민이 되는 겁니다. 국민. 근대국가의 국민.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소위 독일에서 이 프랑스의 나숑이 독일에서 폭스라는 게 뭐냐면 민중입니다. 그거 결합을 해가지고 독일적인 어떤 네이션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독일적인 속성을 이제 후쿠자와 명치유신이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또 이러면 영국 걸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도저히 뭐 시스템이 안 맞는다 그래가지고 소위 똑같이 황제가 있고 카이저가 있고 이제 뭐 메이지 그 천황이 있고 그런 시스템이 맞고, 후발 선진국으로 이제 치고 올라온 그 어떤 산업력 이런 걸 다 배워야 된다 해가지고 독일 걸 그대로 갖고 오다 보니까 폭스하고 네이션이 결합한 그 단어 네이션을 후쿠자와 유기치는 민족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민족. 이건 뭐냐면 굉장히 혈족적 의미가 많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북한에 이제 김일성 그쪽은 받아가지고, 그 단재 신채호가 얘기한, 그때는 일본에 저항해야 되니까 우리나라가 뭐 별 볼 일 없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 우리나라가 5천년 역사에 뛰어난 백의 민족 한민족이다, 우리가 거룩한 민족이다, 이렇게 뻥을 친 거예요. 그냥 전대미문에. 그러다 보니까 또 막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와 그러는가 보다 해서 믿다 보니까 다수가 믿으니까 그게 이제 전설이 또 사실이 되어버리네.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김일성은 소위 당군의 후손 백두혈통, 그래가지고 주체사상 안에 5천년 역사에 빛나는 당군의 혈통, 백두혈통, 자기가 소위 한반도의 정통성을 갖는다 하는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또 맹신적으로 믿어요. 그게 첫 번째 종교입니다. 그게. 두 번째가 뭐냐면
여기서 살았는데 자생적 자익을 하다 보니까 이래저래 이제 흡살다 보니까 저쪽에서 이제 선정을 해대고 이런 뭐 돈도 주고 지령도 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준 간첩 비슷하게 활동하다가 자생적 그 자익들에 한국에 살고 있는 그다가 이제 완전히 저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넘어가가지고 거기에 맹종하게 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소위 그 1987년 87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민주화돼 가지고 노태우 정권이 들어서 이제 소위 대통령 선거 직선제가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 친구들이 이제 일조를 했죠. 우리도 다 했죠. 근데 그거를 이제 소위 이놈들이 소위 주체 사상으로 이제 악용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남한에서의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도구로 쓴 거예요. 그게 이제 남한의 권력 장악을 위한 원년이 1987년이라고 보면 맞아요. 계속 밀려가지고 지금 이 시간까지 온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두 번째 종교예요. 당군의 혈족, 백두혈통, 김일성 민족주의의 주체는 아닌데 그거를 한국에 있는 이 얼빠진 김일성 민족주의자들이 그걸 믿고 그걸 종교처럼 신앙처럼 따라가는 겁니다. 세 번째 종교가 뭐죠?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우리가 이제 졸지에 그 뛰어난 영도력에 의해서 벼락국민이 됐죠. 한 번도 국민이 된 적이 국민 네이션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일제시대 때 그 소위 그 낭만적 민족주의, 문화적 민족주의에 따라가지고 소위 그 좌익 개념이 들어왔는데 그게 이제 인민민주주의로 발전하고 이제 볼셰비키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소련이 옆에 있으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대부분의 한반도의 지식인들은 전부 사회주의자가 다 된 거죠. 왜?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몰라. 500년 동안 조선 밑에 조선 체제 하에서 그렇게 정권내적 국가에서 엉터리로 살다가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를 받았는데 일본이 갖고 온 게 바로 낭만적 민족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다시 부시고 설득하고 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소위 자유민주주의로 대한민국을 건국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은 그런가 보다 하는데 뭐 그냥 벼락 국민이 된 거죠. 그러니까 국민이 뭔지를 몰라서 오래 이렇게 오다 보니까 지금 이 모양이 이제 된 겁니다. 예,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래도 76년간의 자유민주주의를 해왔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일종의 이제 소위 그 체화된 거예요. 체화된. 저는 이제 좀 시간이 좀 길어지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윤 대통령이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인용하기 전에 하루 이제 한 이틀 전에 이제 소위 민주노총하고 이쪽 그 소위 좌익들의 본진이 쫙 진출하길래 저는 이제 지금까지 보세요. 그 2002년 월드컵부터 지금 그렇게 광화문에 여의도에 군집을 많이 했는데 단 한 번도 폭력 사태가 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뭐 애들이 가가지고 뭐 청소도 하고 그래요. 이게 뭐 어마어마한 시민정신이고 이러한데 이게 이어질까? 만약에 이 자익들의 이제 주사파 자익들의 본진이 올라왔을 때 이런 우리가 해왔던 그 시민들의 어떤 그 앞서가는 그런 어떤 시민정신 이게 유지될까 이제 한번 그걸 보고 싶다고 마음속으로 느꼈는데 못 봤어요. 그냥 이게 나서니까 재판관하고 이것들이 다 겁을 집어먹고 그냥 막 윤 대통령을 탄핵시켜버린 거예요. 그 탄핵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뭐 난리를 쳤는데 아무도 뭐 물리적으로 저항한 사람은 일단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또 굉장히 한국적인 속성입니다. 속성인데 이게 맛이 가서 병신이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뭘 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진짜 76년간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체화돼서 그런 어떤 시민의식이 나타나는 건지 아직 모르겠어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50 며칠 남았는데 마지막 대선까지 이 대선에서 우리가 소위 이재명에 대해서 이재명의 대관식에 그냥 카페트 깔아주는 그런 짓을 하면 대한민국은 죽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또 열심히 또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